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1970선을 눈앞에 두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위 10개 종목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지만 1% 이상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2일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미중 무역전쟁 격화 우려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중국 증시는 제조업 지수 개선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첫날인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의견차로 무산되면서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마지막 정기국회가 더욱 극렬한 대치와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고 속내를 토로했습니다. 정부가 규모를 대폭 확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473만 가구가 5조 300억 원을 받습니다. 한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 원으로 오는 6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밤을 환하게 빛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강영균 전문가님, 최영돈 전문가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월요일 밤이자 또 9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또 오늘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짚어보면서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으로 떠나보시죠. 자, 첫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 대입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자라고 시사를 하면서 교육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입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이 교육부 쪽에서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메가 MD도 오늘 상한가를 보였던 하루 보여졌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중국 기업들 좀 간만에 하하호호 웃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요, 이 반기 보고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그 결과 좀 실적 호조에 많이 웃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중국계 기업의 주식들이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떨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주식시장을 아뿔싸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자, ESS, 이른바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다시 한번 화재가 발생을 했고 여기에 LG그룹과 SK그룹의 특허 소송전까지 펼쳐지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세 움직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ESS 화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생했었던 화재 이후에 민간 합동으로 고강도 안전대책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재발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입니다. 마약 밀반입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룹 주가가 전반적으로 약세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 씨는 변종 마약인 이 액상대마 카트리지 수십여 개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 세관에 적발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입건이 됐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CJ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파란불 킨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 아싸 인사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관련해서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교육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중국 기업 불신이 있었는데 2분기 실적 호조를 보였네요. 하지만 ESS 화재 재발에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또 CJ그룹의 장남이죠. 이선호의 마약 밀수 소식에 CJ그룹주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여러 이슈 중에서 전문가님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영균 전문가님, 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제가 주목한 이슈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인데 최근에 이슈화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보수적인 접근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입 재검토 시사의 교육업종 상승세라는 그 뉴스에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최근에도 지난번에도 신성통상이라든지 모남이라든지 그 불매운 등에 따른 이슈에 따라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투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정부 정책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재검토에 시사해 보자는 코멘터리인데 일시적인 매수세의 수급으로 금일 대량 거래가 발생하여서 동반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 MD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가고 메가스타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5% 정도 이상의 상승을 보였는데 그동안 이걸 이렇게 미뤄 본다면 이제 그동안 이제 최근에 뭐 반일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그런 시장에 눈이 쏠렸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교육업종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은 거래량으로 적은 수급으로 인해서도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그 시장에 관심이 꺼지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접근을 좀 보수적으로 해주십사 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접근해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물론 이제 이 종목이 지금부터 이제 한 번에 끝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 추후에 이제 연말에 되면은 이제 수능도 있고 그거에 따른 또 한 번 이슈화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더 상승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고 오늘 올라간 상승세는 좀 뭔가 좀 약간 비이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주가의 가격보다는 한 최소 10%로 한 15% 정도의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약간 보수적으로 소량 먼저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강명윤 전문가님은 교육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했지만 적은 수급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10에서 10%의 조정 구간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영등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이슈에 관심이 많이 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강희 전문께서 인싸 소식을 좀 전했다 그러면은 또 아싸 쪽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 뭐 무엇보다도 섹터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었던 뉴스인 것 같은데요. 자, ESS 화재 재발에 따라서 뭐 LG, SK 소송전까지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좀 약세다라는 기사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많이 말씀 좀 드렸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다른 섹터에 비해서 눈이 사실은 좀 많이 갔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장중에 흘러나오는 뉴스라든지 뭐 이벤트들, 뭐 소식들 상당히 좀 눈여겨봤던 섹터군들인데 일단은 주말에 ESS 쪽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화 원인이겠죠, ESS 쪽에서. 그만큼 이게 1차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2차 이제 화재 발원으로 좀 조사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뭐 2차 환자 관련된 종목군 내에 있어서는 좀 치명적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실생활에 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만큼 이러한 리스크,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시간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실생활에서 위험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뭐 기술력으로 지금 담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화재의 원인 그리고 이제 ESS가 왜 이렇게 자꾸 사고를 좀 터뜨려 주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이제 규명이 좀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투신 자체는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2차 전지를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반기 들어서서 전기차 관련된 수요 부분들 그리고 2020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또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1세대, 2세대를 넘어서 3세대 전기차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오늘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아시겠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에서 시작을 하다가 장 막판까지 1.40으로 좀 줄이는 그런 이제 굉장히 좀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을 좀 상당히 좀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가 매수세는 좀 살아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뭐 치고 가는 맛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약간은 조금 쉼업을 좀 길게 하시고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에서 아싸 소식이긴 하지만 사실은 속내는 인싸 쪽으로 좀 분류를 하고 싶은 뉴스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돈 전문가님은 ESS 화재 재발에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화재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투심은 약화될 것이고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다가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짚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오늘 상한가까지 안착을 한 영화테크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쌍용 자동차와 무려 140억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도 있었고요. 또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수소차 공급 계약까지 장 초반부터 급등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안착했습니다. 자, 오늘 종가 확인하시겠습니다. 2,540원 오르면서요. 11,1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윙이푸드 보시겠는데요. 자, 국제 돈육 가격이요. 내년 5월까지는 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윙이푸드 수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기대감이 좀 모였습니다. 네, 주가가 2거래일 연속 기분 좋게 플러스권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 상무부가 이 돈육 수입 확대를 좀 적극적으로 장려할 거다라는 발표까지 더해졌기 때문에요. 더 기대감이 모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 18% 가깝게 뛰어오르면서요. 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 RFHIC입니다. 오늘 이 종목도 굉장히 큰 특징주 중에 하나인데요. 이 5G 투자 확대 소식에 따라서 오늘 수혜 기대감에 사상 최고가까지 기록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에 또 동시에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4분기부터는요, 이 해외 5G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인지요. 실적 개선 이슈까지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장 16% 가깝게 뛰어오르면서요. 장 후반 갈수록 그 급등폭이 좀 더 커진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38,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나노브릭 가지고 왔는데요. 자, 중국 정부가요, 이 신권화폐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이 신권화폐 사용을 시작하면서 나노브릭이 사실 지난해 중국의 조폐잉크 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던 게 조금 다시 부상을 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큰 폭의 움직임이 보였던 건데요. 이 현지 보안 시장에 좀 진출을 하게 된 사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 겁니다. 현지 중국에 있어서 이 담배 시장, 주류, 차 등에 있어서 이런 동사의 보안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장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 7.56% 뛰어오르면서요. 12,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나와 있습니다. 방금 2차 아싸 소식에서요. 저희가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이 ESS 화재 소식도 있었고 또 LG와 SK그룹의 특허 소송전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세다라고 했는데요.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역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소재 가운데 이 양극재를 중심으로 좀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같은 악재 소식 조금 몰리게 되면서 3%대 떨어지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57,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을 움직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짚어보셨습니다. 네, 대규모 계약 소식에 급등한 영화테크, 거기에 또 기대감이 모여서 상승한 윙이푸드와 RFHIC, 나노브릭까지 상승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은 또 악재 속에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종목들이 정말 핫한데요.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실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강영균 전문가님, 어떤 종목에 관심이 많이 가시나요? 예, 제가 오늘 뽑은 종목은 특징지로 뽑은 종목은 영화테크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가 이제 전 거래일이죠. 8월 30일 장중에 쌍용차와 140억 정도의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장 막판 한 2시 한 40분 전 그때부터 상승하였고 잠깐 이제 주식이 상승했다가 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금일 다시 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 140억 규모의 그 공급 계약 체결도 있지만 이제 또 30일 날 장 마감 이후에 현대자동차와 함께 55억 원 규모의 수소 상용차 LD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또 하였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거 지금 55억의 규모는 이제 지난해 매출액 대비 10% 정도의 규모고요. 되게 큰 계약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실적 둔화가 계속되었습니다. 2017년도 말에 상장을 했죠. 그때부터 계속 실적 둔화를 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8월 30일 날 공급 계약을 했던 쌍용차와 현대차를 했던 그런 계약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로 이어지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종목 특징을 뽑았고요. 그리고 또한 2차가 이제 이 영화테크라는 동사가 그리고 전기차 쪽의 부품에서도 이제 2019년도부터 그 하반기부터 내년에 또 매출에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의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에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긴 했는데 이것도 역시 좀 조정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다가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하지만 조정 구간을 잘 거치고 나서는 이제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계속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추가 상승이 쭉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자, 영화테크 금일 140억 규모의 공급 계약 그리고 또 추가로 55억 계약이 또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잇따라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서 실적 개선이 또 호재로 작용을 하고 따라서 계속해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영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특징주에 관심이 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신고가를 갱신한 RFHIC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15.62% 좋은 상승 흐름들 좀 보여줬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가 좀 어마어마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28만 주가 좀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이제 급등하는 흐름들 이제 크게 올라갔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에서 좀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5G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강세가 오늘 뭐 시장을 좀 압도를 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이제 이면에는 이제 설비 투자 확대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 전망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5G 뭐 어찌됐든 간에 서비스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사 같은 경우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망으로 좀 커버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전히 통신망과 관련된 제품들 뭐 그리고 이제 장비들 그리고 부품들은 수요가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중국 그리고 가까운 미국까지 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와 더불어서 내년도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 이제 5G에 또 광고의 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5G와 관련된 내용들 뭐 죽지 않는 테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허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적까지 동반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RFHIC 뭐 직전 고점 돌파했습니다.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KMW 같은 경우 뭐 연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섹터가 아닌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5G 관련 업종 강세를 보이면서 RFHIC가 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설비 투자 확대 관련 그리고 글로벌 5G 투자 기대감으로 쭉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실적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자, 9월의 첫 번째 거래일 또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스탁세일즈 기대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머니W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매일매일 승자가 발표되죠. 이 승자가 발표되면 다음 날 장이 열리는 9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해 주십니다. 이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또 혜택이 있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어떤 분께서 이 상품을 당첨되셨을까요? 저희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0267님 맞으신가요? 자, 머니W에서 성공 투자를 더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었던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최영동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효첨소, 효성 첨단 소재가 편입에 아쉽게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강영균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신 대주전자 재료는요. 와, 7% 가깝게 뛰어오른 모습이 8월 28일 고가 기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우승자는 강현균 전문가십니다. 대주전자재료가 강현균 전문가의 승자로 만들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볼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저와 함께 힌트를 얻어보러 이동해 보실까요? 네, 최영동 전문가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월요일에 만날 수 있는 우리 전문가분들이시죠. 자, 추세, 추종, 대시세, 포착 기법. 오늘 포착 기법을 통해서 가지고 와주신 종목은요. 바로 짜잔, 이 네 글자입니다. 이제는 맞추는 재미가 있는 스탁세일즈 여러분도 꼭 맞춰보세요.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인데요. 이 자동차 내장 전문 기업입니다. 게다가 특히 이 시트에 있어서도 좀 더 전문화됐다고 하는데요. 혹시 감이 오시나요? 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 힌트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끝에 두 글자가요. 제 이름 아시는 분 있으면 겹칩니다. 어떤 종목일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스탁세일즈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문가가 또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의 승자십니다.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 강형균 전문가신데요. 강형균 전문가가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도 네 글자입니다. 자, 이 종목 힌트를 좀 드리면요. 이 통신 관련해서 MLB, 이 매출 비중이 엄청나다고 하고요. 게다가 이 PCB 관련해서도 그 매출이 엄청난 기업이라고 합니다. 땡땡전자인데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역시 잠시만 기다리시면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이 강형균 전문가 같은 경우는 승자시기 때문에 내일 9시 장이 오픈이 되면 무료 방송을 활짝 열고 여러분 기다려주신다고 합니다. 시크릿 종목도 공개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종목 상담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내일 오전 9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영동 전문가와 함께 스탁세일즈 시작해보도록 하시죠.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들어가기 전에요. 아쉽게 편입에 실패한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리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예. 너무 아쉬워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네, 저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항상 종목을 편입하는 데 있어서 좀 성급하게 편입을 하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편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좀 매수 가격을 좀 드렸는데 그게 터치를 안 하고 또 네. 바로 좀 가버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화 위복
본 것 같아요. 한 며칠 동안 좀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급등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스권에 대한 상단 자체가 13만 원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장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박스권을 최근에 좀 돌파를 시키면서 돌파 매매로서 한번 이 종목을 접근해 보자라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렸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주가가 박스권 돌파를 할 때 이 박스권에 돌파하는 과정에서 바로 V자로 상승하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조정폭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박스권 돌파해주고 나서 그동안에 이러한 라인 자체가 저항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부 종목군들 그리고 일부 출회되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익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이 저항 라인이 지지선으로서의 성격이 변화하는지 시장에서 좀 체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효성 첨단 소재는 최근에 거래량 없이 밀리는 모습들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3만 원대를 하향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 종목을 뭐 다음 시간도 좋고 다다음 시간에도 좋고 그때도 제가 한번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갖고 나와서 좀 번외로 또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리뷰 잘 참고하셔서요.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스탁세이즈 종목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 바로 서현이하입니다. 이 회사는요 자동차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만드는 회사인가요? 예, 좀 입으로 두구두구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자 오늘 4.36%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외국인들 네. 12,000주 매수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투신 쪽에서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뭔가 냄새를 맡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매수 물량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가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회사고요. 그리고 네. 자동차에 보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제품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고 되면 서해형 같은 경우는 내장재뿐만 아니고 외장재까지 만들어냅니다. 외장재까지.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내장재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대시보드라든지 그리고 뭐 의자에 들어가는 시트라든지 네. 그렇죠?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주고 외장재 도어 트림도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외장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범퍼에 대한 생산량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은 안쪽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도어를 생산해내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방 산업,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사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다라고 되면 오늘자의 4% 상승 흐름들은 아무래도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네. 상승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았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한 1.5%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0.12% 움직였던 그런 이제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총 상위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돋보였기 때문에 네. 이러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항상 같이 가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현이하 그러니까 자동차 내장재뿐만 아니라 시트 그리고 외장재까지도 만든다고 하니까요. 자동차주랑 같이 간다라는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거든요. 예. 이 분야는. 그래서 고객사들은 어떤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라인업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현대자동차, 예, 기아자동차, 폭스바겐, 포드, 닛산까지는 알아요. 근데 북경 예. 기차는 중국 쪽이라 그렇죠. 잘 예, 예.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요. 실적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글로벌 뭐 자동차 메이커 자체는 다 납품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현대차, 기아차는 뭐 당연히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폭스바겐 최근에 좋았고요.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쪽에 이제 물량이 좀 북미 쪽에 물량이 좀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닛산은 뭐 제품을 판매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북경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다만 실적적인 부분에서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중 간에 뭐 이렇게 관계 자체가 썩 좋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고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제 공장들을 다 빼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라고 되면 서현이와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갉아먹었던 중국 시장에서 해내지 못했던 이런 매출액 부분들을 북미라든지 인도 쪽으로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 좀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의 거의 80% 이상의 물량을 만드는 80%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도서부터 현대차, 기아차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신차들을 좀 발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펠루세이라든지 라이라든지 뭐 베로나라든지 이런 이제 신차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신차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네. 세안이와도 지금서부터는 좀 차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신차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제품들 많이 들어가니까 신차가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얼만큼 반영할지, 얼만큼 실적이 늘지 이거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신차에 대한 이제 스케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뭐 소나타라든지 펠리세이드라든지 이미 네. 기출시한 아, 예, 그런 이제 라인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에 서서히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주가는 물론 이제 선반영을 해가지고 움직였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선반영이 되지 않았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추가적인 레벨업이 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적인 신차 모델이 좀 나와줘야 되고 그 신차 모델이 시장에서 좀 흥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올해 10월달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에서 조금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GV80 SUV죠. 이 모델이 시장에서의 척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대차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마지막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그래요? 것 같고 네. 그 이후로 또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K5라든지 네. 뭐 K7이라든지 나올 세단 때가 쪽에서 됐죠. 예, 그렇죠. 네. 그쪽에 대한 신모델이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차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사실은 종목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뭐 확정적인 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항상 예상을 하고 기대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먼저 투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이 잡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미리 좀 선점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서현이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 기아차의 신차들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좋은 종목 투자 포인트를 모아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최영동 전문가가 오늘 가지고 와주신 종목은 차차차, 이 자동차에 관련한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이 서현 이화였는데요. 저와 함께 판넬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죠. 판넬 봐주실까요? 자, 서현이화 뭐 하는 회사야? 라고 하시면 이 자동차 내장 제품 그리고 뭐 시트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 업체입니다. 내장 제품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뭐 시트도 있고요. 여기 뭐 자동차 문도 있고요. 뭐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죠. 또 외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범퍼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 업체로서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주요 고객은 또 어떻게 되는데 이거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살펴보시면 현대, 기아, 또 폭스바겐, 포드 등 국내외로 이 전방 기업의 매출 역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포인트로 가져가 주셨습니다. 자, 또 보시면 하반기에 신차 출시 관련한 수혜도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기출시됐었던 이야기, 기출시됐었던 뭐 펠리세이드라든지 뭐 K5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현이화가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최영동 전문가를 좀 불러보도록 할까요? 최영동 전문가님.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 아까 전에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을 때요. 예. 중국에 있어서 이 실적 때문에 발목을 한번 잡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출 조금 만회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지 이 부분 좀 궁금하니까요. 예. 시청자분들께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시장 걱정 아닌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2018년도 매출액이 1.9조까지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그게 바로 이제 중국 공장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뭐 일단은 뭐 서현이야만이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서현이야는 굉장히 좀 운도 좋았었고 네. 이런 기업 내에서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발빨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포드양에 대한 매출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었고요.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주요 고객사들, 전방 기업들 그와 더불어서 인도 쪽에서 법인까지 좀 설립을 함으로써 또 동남아 지역까지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동안 이제 만들어내줬어야 되는 매출액 부분들을 포드와 인도 쪽에서 좀 많이 메꿔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들은 이러한 이제 리스크 요인들은 주가에 다 투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미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줄어들려면 줄어들어야 되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다만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에서 새롭게 또 채워나가게 되면은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현 이화, 포드와 그리고 인도 시장을 넓혀가면서 그 중국에 대한 매출 감소를 메꿀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약간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살짝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 전략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올해 6월 달에 보여줬던 저점 구간들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7월 달 들어서 급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다만 이제 8월 달 들어서면서 8월 5일 이후서부터 빠르게 좀 반등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5일선과 21선 급격하게 정별 구간으로 진입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내일자의 이 라인 자체,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검은색 라인 자체를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새로운 시세가 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좀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요소들을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일단은 좀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전 오늘자의 뭐 고점 부분들 한 3분의 1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5,700원대 저희가 매수를 해서 한번 좀 진입을 해보고요. 좀 천천히 매수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5,700원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사가 보여주고 있는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거든요. 자,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마이너스 122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여줬는데 2018년도는 111억 영업이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까지 해서 지금 벌써 플러스 한 58억 정도 매수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3분기와 4분기 실적까지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실적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레벨업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욕심은 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리뷰를 해드리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6,900원까지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할 테니까 서현이와 내일자에 대한 움직임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매수 관점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또 간밤에 뉴욕 증시를 좀 살펴본다는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종목 저희가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매매 전략을 묶어서요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서연 이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판넬 한번 봐주실까요? 자, 서연이와 투자 포인트 여러 가지 있었죠. 자, 자동차 내장 제품 그리고 특히 시트 전문적인 업체였고요. 국내외 전방 기업의 매출이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또 신차 출시까지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잘 챙겨가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매수가는 5,700원 부근 좀 너무 크게 공격적이진 않게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서 얘기해 주셨고요. 자, 직전 고점이죠. 6,900원 부분까지 목표 잡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손절 라인 4,9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하반기가 되면 더 실적이 날아오를 서연 이화 최영돈 전문가님의 종목이었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이번 주 우승자 강영균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AS를 해주실 종목이 있다고 들었는데 첫 번째가요. 대주전자재료가 수익률 6.68%나 성과를 보이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예, 대주전자재료가 제가 이 종목 추천드렸을 때 네. 이체전지 그리고 음극재에 들어가는 첨가 재료가 들어가는 생산하는 업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22,800원을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해서 강하게 대량 거래를 동반한 22,800원을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어서 23,5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23,1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그때 가서 뭐 약간 밀리게 된다면 2만 원대 오면 정말 좋은 가격이다.
여러분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더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마침 오늘 또 ESS 그거에 대한 또 그 2차 전지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서 밀렸어요. 밀렸는데 오늘 밀려서 좀 내려왔는데 21선을 터치하고 아래 그 장 후반에 올리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 2차 전지에 대한 악재된 부분이 조금 더 간다고 했을 때 2만 원 초반대 오게 되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사세요. 사게 되시면 네. 이제 올해 연말 그리고 이제 내년에 됐을 때 지금 정도의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대 형성돼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6% 이상의 수익률에 만족하지 말고 2만 원대 오면 매수를 계속 하셔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느껴보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 또 종목이 있죠. 바로 SL입니다. SL에 대한 리뷰도 좀 알려주세요. 예, SL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차량에 들어가는 이제 SL이 이제 자기의 자회사인 그 SL 라이트라는 그 차량에 들어가는 헤드라이트, LED 라이트를 생산하는 업체를 흡수합병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실적에 플러스되면서 더 크게 실적을 찍히면서 더 크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최영돈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GV 그 제네시스 SUV가 곧 출시가 되고요. 그거에 따른 수혜를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팰리세이드와 그리고 기아차의 그 프리미엄 SUV라고 하죠. 그 팰리세이드와 기아차의 델루라이트인가요? 그 두 차량이 6월 달부터 7월, 8월 계속 그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 한 1,000대 미만이었다면 지금 4,000대, 5,000대씩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계속 지금 평가를 되게 좋게 받고 있다라는 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이 계속 그 판매 대수가 늘어날수록 SL에 대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SL에 대한 매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22,000원 이하의 매수가 정말 좋은 가격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도 매수해 두면 물론 조금 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그 차량이 판매돼서 늘어난 게 실적으로 발표되고 그런 것들 가셔야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치만 지금 가격대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L에 대한 리뷰까지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도 승리로 이끌어줄 오늘의 스탁스에즈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덕전자인데요. 이 대덕전자는 뭐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그리고 네트워크 등 다양하게 쓰이는 이 PCB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요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IT 업종도 좀 불안불안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대덕전자는 좀 안정하게 가는 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실적은 좀 좋진 않아요. 좋진 않지만 네. 그래도 뭐 엄청나게 그렇지만 그게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뭐 실적이 늘어났다, 뭐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중국 무역 분쟁 그리고 한일 뭐 수출 규제에 따른 그런 IT의 불황 속에서도 이 동사 같은 경우는 PCB 그러니까 인쇄 회로 기판이죠. 그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스마트폰 말씀하셨죠. 스마트폰에서 지금 카메라가 3개, 뭐 전면에 2개, 그리고 후면에 3개로 늘어나면서 그렇죠. 그러면 더 잘 나온다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인쇄 회로 기판의 그 면적이 20% 정도 늘어났어요. 그거를 카메라를 더 장착하려면 네. 여러분들 그 전자기기를 뜯어보시면 녹색 판 기판 같은 거 보이시죠? 그게 네. 인쇄 그게 이제 그 PCB인데 그게 카메라를 더 장착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더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동사가 생산하는 그 회로 기판의 면적이 늘어났다면 네. 그게 평균 공급 단가가 높아가겠죠. 그러면 20% 정도 그게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통신 장비 쪽에서도 그 회로 기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MLB라고 해서 이제 다층 인쇄 회로 기판입니다. 이제 그쪽에 들어가는 인프라 투자 확대 및 화웨이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내 점유율이 증가해서 1위까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에 네. 부품 납품하는 회사의 부품 수요일 1위까지 바라보고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은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보면은 이제 반도체에 들어갑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도 이 회사가 계속 그런 미세화 저전압 그리고 소형화 등에 대한 고사양에 대한 그런 것들 패키지를 납품하기 때문에 그것도 실적에 크게 반영될 것 같아서 앞으로 지금으로보다는 하반기 쪽에 네. 그리고
2019년 하반기와 2020년에 바라보는 실적이 훨씬 더 뛰어나다. 네. 지금까지는 별로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불안정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그 내년까지 계속해서 실적 쭉쭉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주변에도 이 친구 진짜 괜찮은데 저평가되면 좀 아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종목이 약간 전문가님에게는 그런 존재로 다가올 것 같아요. 좀 많이 저평가돼 있다면서요? 예, 네.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 종목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우면서도 우리한테 너무나도 큰 기회다라고 볼 수 큰 있습니다. 기회. 예. 네. 이 동사가 2019년도 매출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은 엄청나네요. 매출이 1조 네. 원인데 시가총액이 7,350억밖에 안 돼요. 아, 그러면 PBR이 0.7배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 작네요. 너무 PBR 이. 작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대되는 매출액은 1조 4천억 좀 되고요. 아. 그리고 그 영업이익 한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총이 7,350억이라 보면은 여기서 매출액 1조까지 그걸 단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주가보다는 최소한 30%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 최소 30% 이상은 올라가야 정상적인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컨센서스에 생각하는 정상적인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고요. 그리고 배당도 한 3% 정도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좀 그 부분도 되게 매력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평가도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국내 증시 매도를 했잖아요. 얘가 대덕전자다 이런 소문을 또 들었거든요. 외국인이 벌써 알아본 건가요? 예,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7월 달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대덕전자는 7월 달에 50만 주 순매수량이 찍혔고요. 그리고 8월 달에도 50만 주 순매수량이 찍혔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대덕전자의 그 가치를 그런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올라갈 가치를 외국인 쪽에서 먼저 순매수하는 걸로 보이면서 이런 가치를 입증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모아 다시 한번 첫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네, 오늘 강영균 전문가가 가지고 오신 종목은 대덕전자였습니다.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넬 보실까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요, 이 불안정한 이런 변수가 굉장히 많죠. 그 속에서 정말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예비치긴 하지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화살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BR이요, 0.7배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투머치 저평가라는 거죠. 이 부분도 챙겨가 볼 수 있겠고요.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쭉쭉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잘 보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강영규 전문가님, 제가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관은 같은 기간 계속해서 매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팔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간이 같은 기간 6월 달부터 지금 8월 달 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불황실한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직은 시장에서 약간 소외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약간 파는 부분이었고, 이거를 1년치를 바라보게 되면 기간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서 300만 주 넘게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매도세는 그냥 시장의 영향이다라고 보게 되겠고, 근데 그런 걸 봤어.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기간이 13만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기간이 또 매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게 바라보고 있지, 최근의 기간의 매도세는 그렇게 나쁜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간의 순매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좀 매매 전략 알려주시죠. 예, 매수가는 동종목이 지금 오늘 조금 올랐는데 한 9,650원 드리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1차는 11,000원까지, 그리고 또 추가 상승하게 되면은 30% 정도 더 올라가야 된다고 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13,000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좀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손절가는 8,5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 알려주셨으니까요. 매매 전략과 투자 포인트 묶어서요. 다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대덕전자 정말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판넬 조금 보시면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만한 부분들 많이 보이고 계시죠? 자, 투자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9,650원, 또 1차적으로는 11,000원, 조금 더 간다라고 하면 30% 높은 13,0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 러프하게 8,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지나친 저평가 이제는 알아봐 주시죠. 대덕전자였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스탁스에즈 함께 했고요. 강영균 전문가님이 내일 오전 9시에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열릴 예정이니까요. 개별 종목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시크릿 종목 궁금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